보소 생산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전국 도처의 1도선 보소 생산 기지들에서는 보소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보솥을 안겨주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중앙보솥연구소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솥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몸소 보솥연구소 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주체 100이 2013년 10월 7일 찬비 내리는 궂은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준공을 앞둔 연구소를 찾으시어 연구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소의 건설 중형과 연구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연구소가 우리 당의 건축 미학 사상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데다요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연구소가 무균무진화가 실현되고 지열이한 난방체계가 도입됐으며 현대적인 실험 설비들이 꾸준히 갖추어진 데다요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특히 보석 기질 발효기를 비롯하여 연구사업과 종균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 무엇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이날 보석 생산의 공업화는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식용 및 약용 보석 재배 기술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질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해서와 전국적인 보석 재배에 필요한 정균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소를 돌아보시면서 보석 생산 단위들에 대한 과학기술 지도를 잘할 때 대한 문제, 최신 보석 재배 기술의 도입과 보급 문제를 비롯해서 연구소가 나라의 보석 생산을 견인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연구소를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10년간 새로운 버섯 품종들을 육종 도입하고 버섯 생산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는 대형 기질 원료를 자체로 만들어낸 것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최근에만 하여도 생산성이 높고 영양가가 높은 흰고무 버섯 2호와 느타리 버섯 33호를 비롯한 여러 품종들을 육종해서 최근에 진행된 과학기술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앙보석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당의 숭고한 뜻대로 보석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첨단 돌파준을 힘차게 벌려 나라의 보석 생산을 과학기술로 굳건히 담보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모두 다 떨쳐나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보자.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이 공사장들마다에서 위훈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을 높이 받들고 금야군에서 오리의 일도속에 될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기능공으로 양성할 대상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주는 한편 그들이 여러 단위에서 기술 전습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중앙국 공장 기업소들과 우리 도에 있는 독국 기업소들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단계별로 파견해서 그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직업기술학교 교원들을 분야별 직종별에 따르는 기술 존습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한다면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 공장들이 은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안의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당 중앙이 제시한 지방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이 벌어지는 경성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에 달려나가 경제선동 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했수 우리 당 10년 목표 실행의 초태과제 수행에 분개에 나선 군인 건설자들의 열의를 적극 북돋아 주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여기 경성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고 보니까 우리 당의 수건 실현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해나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기질, 창조 본때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느껴지게 됩니다. 다양한 주제의 경제선동 작품도 준비하고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긴 위문편지도 안고 달려왔지만 황공의 그날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군인 건설자들의 그 악량된 요리에 비해볼 때 우리들의 성의가 너무나도 적은 것만 같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들끓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세차게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명 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 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명 중앙위원회에서는 령성기계 연합기업소에서 전국 여명예술 선동대 경연을 조직했는데 생산 현장들마다에서 울리는 이들의 힘찬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당 결정을 한 채 두 팀도 없이 결사관철해 나가고 있는 령성의 노동계급의 투쟁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의 지배적 거지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중앙과 황해남도의 지배강연 강사들이 당면한 영농 작업으로 들끓고 있는 황해남도의 농장들을 순회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요리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강연 선전 활동을 벌리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정말 우리 농민들의 일본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다수락을 이룩하려는 황해남도 농민들의 애국적 열의가 여느 때 없이 드높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농장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퍼전에서 직접 알려도 주고 여러 가지 강연 제강들과 소박한 예술 소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강연 선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장원들의 오늘의 이 투쟁이 알찬 결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순회길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새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당 중앙열이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노동계급의 드높은 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는 속에 영웅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6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일꾼들, 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한 상봉 모임에서는 전 소평양 기관차대 기관사 노력영웅 신창균 동지,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명순 동지, 평양화력발전소 직장장 리허철 동지, 평양건설위원회 갈림길 기동요단 운전사 리윤희 동지가 출연했습니다.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부름, 우리 모두가 순간에 놓고서 살아오는 위대한 호의의 영원한 삶의 꿈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본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감 높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이 펼친 부흥강국 건설의 료정에서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처소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치며 부흥강국의 뿌리가 되어준 영웅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처럼
조국의 융성분영을 위해 혼신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주는 상봉 모임이었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일토, 자기 부모 초조와 친지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애국이 시작되고 그것이 더욱 숭화될 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어지고 당 정책 관철이 존열해서 한 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새겨안게 되는 상봉 모임이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상봉 모임을 통해서 도안의 청년들은 당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창조와 탐구의 낮과 밤을 애국의 열정으로 수놓을 때 우리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앞당겨지리라는 확신을 굳게 새겨놨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또받들려 있던 경성 선현단 야영소에서 학생 선현들의 첫 기 야영이 시작됐습니다. 야영 시장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 당연의 책임비서 김용환 동지, 관계부문, 야영소 일꾼들과 야영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야영 시작을 알리는 신호나 발소리가 랑랑하게 울려 퍼진 데 이어서 선현단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야영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학생 선현들의 야영이 시작됐습니다. 야영 기간에 우리 학생 선현들은 둥산 활동과 해양 활동, 뼈리 실수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우리 학생 선현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그리고 또 야영각과 회관, 전자도서 열람실, 야외 수영장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야영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생 선현들의 얼굴마다에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한없는 긍지와 무한한 행복감이 어려 있습니다. 다채로운 야영 활동을 통해서 야영생들은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창조 능력,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나라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육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4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32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41명에게 보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일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4,654명, 부상자 수는 77,908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안 나라들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일 타이의 26개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 이상에 달했으며 북부 도시 람빵에서는 최고 44.2도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 기상당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최근 위엔남에서도 기온이 39 내지 42도씨까지 오른 가운데 남부 지역에서 44도씨까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한 저수지에서는 물 온도가 올라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에서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케니아에서 지난 3월 1일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우에 의해 큰 물과 산사태들이 발생해서 3일 현재 사망자 수는 210명으로 늘어났으며 90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약 33,100세대의 주민이 소개되는 등 피해자 수는 19만 6,29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후가로 남극 대륙의 오름 면적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것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왕 펭귄의 마리수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펭귄들 중에서 몸집이 제일 큰 종인 대왕 펭귄은 오름 위에서 번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극 대륙의 오름 면적이 급속히 감소되면서
대왕 펭귄들의 소식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극 대륙에는 총 66개의 대왕 펭귄 무리가 소식하고 있는데 그중 14개의 대왕 펭귄 무리가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후가로 바다동물들의 생존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거층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운전 과정에 생기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승강기 운전 시 변속치차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설계된 전동기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있으며 승강기가 제동할 때 생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승강기가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주파수 조절 장치를 비롯한 전자장치들의 사용이 자동적으로臨時 중지되도록 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기술들을 승강기 운영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전력 소비량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큰 발전소를 세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력 생산 효율이 높은 새형의 태양빛 전지판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빛 전지판 제작에 이용되고 있는 겉면이 매끈한 규소 박표는 태양빛 흡수율이 높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사들은 화학적 방법으로 규소 박편의 겉면에 도돌무늬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모양의 도돌무늬는 햇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규소 박편 속으로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도돌무늬가 새겨진 규소 박편으로 만든 태양빛 전지판은 태양빛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전력 생산량을 보다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반적 지역에서 봄철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장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해서 조선소의 북부를 거쳐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더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양강도와 함경북도, 라선시를 제비한 대부분 지역들에서 50mm 이상이었고 특히 강원도와 개성시의 평균 강수량은 80mm 이상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소낙비나 폭우 현상은 없었고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내린 것으로 해서 농작물들의 생육에 아주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1일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지만 이번처럼 강수량이 많지 않겠고 기온은 중순까지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모내기를 적기에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약해지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향산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창송 지방으로서 2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점차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